네, 베체트병의 원인을 먼저 보면 베체트병은 HLA-B51이라는 유전적 인자가 베체트병의 가장 중요한 유전적 소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전적 소인과 더불어서 환경적 요인이 더해지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서 이러한 베체트병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베체트병의 한의학적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베체트병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이라고 아까 원장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면역 체계를 바로잡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탕약과 두 번째는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침과 약침, 그리고 전침, 그리고 면역 국소 부위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침과 또한 쑥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면역 체계를 바로잡고 순환을 돕는 왕뜸요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적 치료들은 근본 원인인 면역 체계를 바로잡는 치료이며 체질을 개선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네, 지금 앓고 계시는 질환이 5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혈압, 고열, 또 호흡기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뭐라고 그러지, 또 비피뇨기과, 안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버님, 많은 질환을 앓고 계시네요. 우선은 제가 복용하고 계시는 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아버님 혹시 복용하고 계시는 약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네, 다 알죠. 다 알려드려요? 뭐 궁금해요? 알고 계시는 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알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아버님 흡연은 우선 하시나요? 네? 흡연은 하고 계세요? 예, 비뇨기과는 크게 심하지는 않아요. 비뇨기과에 먹는 약은, 좀 안경 쓰고 그러니까, 아버님 흡연은 하고 계시나요? 네? 흡연이요. 담배. 예, 흡연도 하고 계세요? 비뇨기과는 큰 지장은 없어요. 네. 이건 하루날다정, 비뇨기과에, 네. 아버님, 하루날다정, 그다음 네. 혈압약 세리카, 그다음에 저약이 고지혈증 약이 먼저 먹었다 부작용이 나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좀 약이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네요. 네. 호흡기의 만성기관이죠. 네. 심비코트 허브렐러. 그다음에 또 하나 먹는 거 있는데 싱글레약. 네. 또 눈약은 알타간피, 네. 서포트, 네. 이거는 백내장, 네. 목내장에 알타간피하고 트루쇼샵, 예. 목내장에 네. 백내장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포트하고 포피톤 네. 그렇게 먹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담당 의사분께 상담을 해보셨는데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네, 다른 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호흡기 질환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입하고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래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말도 어떨 때는 그냥 지금도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죠. 네.
목이 조여가지고 이것도 알아내는데 힘들게 걸렸어요. 네. 갑자기 목이 막 쉬어가지고 목이 잘 안 나오고, 난 이게 지금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뭐 사업을 안 하지만은, 한 60세, 60대까지는, 한 60대 이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대요. 네, 아버님. 네, 아버님. 우선은 제가 아버님 말씀을 잘 들어봤고요. 지금 많은 질환들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약들을 복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는 이제 침샘을 마르게 하는 그런 약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지금 한방 치료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버님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증상을 진단을 받아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께서 조금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증상들로 봤을 때 조금 구강건조증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도인성 질환인 그 건조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버님께서 흡연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흡연이 제일 중요합니다. 흡연이라는 것은 입을 마르게 하는 제일 악영향을 주므로 흡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버님께서 지금 평소에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를 줄여주시는 것이 밤에 구강건조증을 조금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사와 한 번 더 약물 복용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평소에 껌을 씹으시는 건데요. 껌을 씹으시면 침샘을 자극하고 그래서 침 분비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아버님께서 주무실 때 지금 구강건조증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안에 가습기를 틀어줌으로써 구강건조증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입병과 잇몸에 병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게 있습니까, 혹시? 네네, 뭐, 베체트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베체트병이라는 진단을 예전에 받으신 거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잇몸하고 입에서만 지금 이게 염증이나 입병이 자꾸만 생기시는 건가요? 네네. 혹시 베체트병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통상 그 입병 말고도 다른 부위에도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 전에 그래 한번 이렇게 알러 가더라고. 그래서는 그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그 병원에 갔더니 그 베체트 병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예. 이제 그 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이게 나중에 심하면 이게 눈도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근데 시력은 괜찮으신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모르겠는데요. 그게 걱정이 되네요, 그게. 예, 그런 데까지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다른 병력은 없으십니까? 딴 거는 뭐 별로 없어요. 결국 지금 제일 문제는 지금 입병이 자꾸만 생기니까 식사하시는데도 예. 불편하시고 이제 그게 제일 예. 고민이신 거잖아요. 예.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나눠서 좀 드리면요. 첫 네. 번째 이제 꽤 오랜 전에 20년 가까이 되셨다고 했는데 네. 베체트병이라고 하면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입 아래 이제 구강에 이제 궤양이 생기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음부라고 하는 우리 생식기 비뇨 생식기 부위에도 이제 궤양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눈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문제가 생기고 피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떤 임상 증후군, 증상의 증후군을 맞춰서 이제 베체트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고요. 네. 이 베체트병의 정확한 진단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임상 증상이 많을 경우에 그쪽에 가깝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의증으로 내리는 형태인데
지금 저희가 말씀만 듣기로는 사실 베체트병이라는 진단을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받으셨지만 그로 네. 인해서 좀 더 합병증이 더 심해지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으시고 다만 반복적인 구강에만 염증이 생기거나 궤양이 생기는 게 문제 있는 것 같으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구내염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뭐 궤양성이나 아프타성 구내염이나 이런 분류 중에 아마 하나일 거라고 지금은 여겨지고요. 보다 정확한 네. 것들은 또 이제 물론 진료와 그리고 이런 진단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 전화로만 듣기로는 이제 구내염의 일종으로 여겨지시는 거고 이 구내염은 어찌해도 결국 면역력과 관련이 밀접하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거는 큰 범주로서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의 그 면역력에 좀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정상적인 거를 어떤 병인 줄 알고 인식하는 공격하는 그런 형태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상 그냥 구내염이라고 한다면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보는 게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그 구내염이 자주 반복되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체질 개선을 통한 면역력 강화가 될 거고 아마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신 적이 이로 인해서 없으시다면 뭐 다른 부분도 인해서는 안 받아봤어요. 예, 진료를 받아보시지 않으셨죠. 예. 아마 한의원에 가시면은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끼리 이런 병력 청취와 그다음에 실제 이제 혀에 또는 잇몸에 입안에 있는 그 궤양을 체크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큰 범주에서는 이제 면역력을 올리는 쪽으로 아마 처방과 그에 맞는 처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면역력을 올리는 처방을 위시로 해가지고 뭐 한약 처방이죠. 그거를 이제 맞춤 처방을 쓰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맞춤 분류 이제 이게 무슨 양어에 좀 속하느냐, 비위가 좀 약한 쪽에 속하느냐, 아니면 허열이 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에 맞는 각각의 이제 처방과 그 어떤 약들을 이렇게 가감해 가지고 맞춤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요즘에는 그 외에도 우리가 보통 이제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거나 입병이 생기면 약국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그 외용제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구강 청결제나 외용제 같은 거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처치를 할 수 있듯이 한의원에서도 지금 기존에 있던 한약재들을 변형을 해가지고 증류약 형태나 아니면은 이제 탕약 형태를 직접 외용제로서 쓰는 그런 약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아마 급한 거는 그런 형태로 한약재를 이용해서 외용제로서 뭐 이렇게 안에 입안의 염증이나 이런 걸 다스리는 방법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근본적인 접근 방법으로서는 이제 환자분의 정확한 체질을 감별해서 진료를 통해서 맞춤 처방을 좀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약으로요? 예, 한약을 잘 쓰셔가지고 면역력을 많이 올려놓으면 이게 사실 또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입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거든지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좀 자극을 되니까 또 생겼다가 말았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걸 완전히 없앤다는 표현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 나타나는 패턴이나 나타나는 시간이나 그 증상의 그 양상 자체를 좀 더 줄여주는 게 일단 환자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여겨지고요. 네. 면역력이 좋아지면은 특히 이제 대부분의 입병은 사실 비위계통의 문제나 비위계통에 열이 많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시켜 놓으면은 잘 안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급한 거는 급한 불대로 끄되 증상이 좀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면역력을 올려놓고 이 전체적인 그 좀 기력을 좀 올려놓고 해놓으면 이게 또 재발하거나 이런 것들 좀 줄일 수 있을 테니까 아마 그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환자분한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네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요. 예. 저희랑 지금 전화 통화를 이런 정도로 할 수 있으시면 예. 청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서 조태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보통 양방 이비인후과에서 예, 이 예. 청력이 저하가 되면서 어느 정도 되면서 아버님처럼 이제 그 귀에서 소리가 나는 패턴, 이 이명증은 상당히 예. 치료하기가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 구조적인 문제적인 경우보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인 저하가 있는 경우가 더 많으시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나마 이게 청력이 조금 좋아지면은 귀 소리가 좀 귀 울림 소리가 좀 적기 때문에 아마 부청기를 권한 것 같고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아버님한테 좀 더 그런 전후 좌우의 설명이 좀 있었으면 납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아마 그게 없으시니까 조금 서운하시거나 좀 이렇게 그러신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한의학적으로 이 치료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 예. 이명을 없애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주변의 혈자리나 예. 아니면은 이 귀라고 하는 게 이제 장기 중에서 신장이나 기타 몸의 면역력이나 그 전적인 기력 저하 형태를 같이 보기 때문에 예, 예. 그거를 좀 올려주고 끌어올려준 상태에서 경과를 보면은 예, 예. 소리가 좀 감소되거나 예. 특히 이제 보통 밤에 주무실 때 이렇게 좀 이게 되게 신경 쓰여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좀 잠만 좀 잘 주무시고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 놔도 예, 좀 예.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 예. 생각에도 아마 근처에 한의원에 가시면 예. 이명이 치료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명 환자는 꽤 많고요. 예. 이명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데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통로 중에서 가장 큰 게 입입니다. 입은 몸의 내부적인 변화와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모든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에는 입술이나 혀, 잇몸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위에 염증이 있어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을 구내염 또는 구내궤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내염의 발생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의 내부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피로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랄지 영양 결핍, 면역력 저하가 있고 외부적인 자극으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균의 감염이 있으며 틀니나 보천물에 대한 자극, 뜨거운 음식이나 또 혀나 뺨 안쪽에 있는 점막을 깨물어서 생기는 상처, 또 뜨거운 음식에 의한 상처, 맵고 짠 음식에 의한 자극,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자극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구내염이 발생을 하면 아프지요. 따가웠고 화끈거려서 음식물을 잘 먹지 못하게 되고 또 입에서 냄새가 나서 이 사회생활하는데도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약해진 저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영양물질이나 약물을 투여해야 되고 외부의 강한 자극을 피하거나 살균시키는 구강세척을 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내부적인 변화를 주로 심하로 설명하고 외부적 자극을 유열로 설명하는 변증과 함께 한약을 처방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구내염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의 간단한 법을 소개하면 충분한 휴식, 골고루 영양 섭취,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적당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것 중에서 입 다음으로 있는 데가 눈이나 비뇨생식기입니다. 그래서 입의 구내궤양암과 비뇨생식기의 음부궤양, 눈의 망막염이나 포도막염이 있으면 이를 베체트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베체트병은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면역계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체트병의 다른 증상으로는 통로 중에서 바깥 통로, 면역계에서 중요한 피부에 홍반이나 모낭염이 생기고 면역계에서 우리 몸의 안쪽에 있는 통로인 내장의 궤양, 출혈, 천공 등도 있을 수 있고 혈관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체트병은 시간이 지나면은 베체트병은 처음에는 굉장히 심했다, 또 좋아졌다를 반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 치료를 하지만 때로는 강력한 면역 억제제나 면역 강화제가 필요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다양한 영양물질과 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몸의 저항력과 면역 조절력 기능을 높이는 태반주사 자거약침이 구내염과 베체트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자거는 태반을 말하며 동의보감에서 심을 편하게 하고 혀를 기르고 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심하나 유혈로 생기는 구내염이나 베체트병에 좋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재진입니다. 예예.
귀 소리는 잘 들리시죠? 소리는 그냥 뭐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귀는 잘 들리는데 예, 예. 귀에서 소리 나는 사람이 있고요. 예예예. 귀가 안 들리면서 소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예. 그런데 귀가 가는 길가 양쪽 다 가는 길을 먹었습니까? 예, 양쪽 다 됐어요 지금.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소리 나는 거는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 한번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괜찮더니 또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만 또 귀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수롭게 생각 안 했더니 또 소리가 나고 이제 더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억지로 병원 예, 갔더니 귀에- 보통이 귀라고 대답해주지 별 병을 안 해주더라고요. 예,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예예.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납니까? 하루 종일 나는 겁니까? 그러면은 잠깐 나다 또 안 나다 그러십니까? 예, 이게 저녁이면 이제 조용하잖아요. 저녁이면요. 저녁 집에서 뭐 불어넣으면 소리가 더 나고, 뭐 낮에는 이제 왔다 갔다 뭐 신경 안 쓰면 소리가 뭐 들렸다 면 났다 안 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귀에서 소리 나는 것은 네. 구조적인 이상과 기능적인 이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소리 나는 그 자체를 네.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 예. 구조적인 이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예, 현재 좀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기능적인 이상으로 접근하는 한의학적 접근이 좀 예.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귀에서 소리 난다고 예, 청력 검사상에서 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보청기를 사용하지만은 예. 청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나 들리면은 보청기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예. 뭐 이렇게 결핵이랄지 뭐 큰 병을 앓은 사람은 조금 나이 드셔서 빨리 이런 이명이 올 수 있고요. 네네. 또 현재 굉장히 피곤하거나 예, 몸 예.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나 중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게끔 예.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요. 예. 한의사하고 진료 상담을 하셔서 예.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면역력이 좀 충분해야 겉에 있는 점막, 그러니까 외부와 공기라든지 외부에 맞닿아 있는 점막 같은 것이 좀 촉촉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꼭 베체트병이라거나 아니면 아프타성 구내염이 아니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도 뭐 과음을 많이 하던가 잠을 못 잔다던가 아니면 야근이 잦아지거나 또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좀 장기간 좀 많이 먹거나 그렇게 되면 입안이 쉽게 패이는 것을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단순 구내염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어머니처럼 반복적으로 계속 구내염이 생긴다 하면 만성 구내염 또는 아프타성 구내염으로 보고, 만약 이런 점막이 약해지는 것들이 입안뿐만 아니고 또 눈도 계속 점막이 있으면서 물기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구라든지 아니면 회음부라든지 아니면 좀 더 진행이 돼서 피부까지 궤양이라든지 움푹 파인 궤저 같은 것이 자주 생긴다면 이제 베체트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체트병, 아프타성 구내염 이런 부분들은 증상, 즉 자주 궤양이 생기는 그 질환의 증상명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딱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방법이 지금은 딱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점막을 보호해주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들을 보통 권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너무 자극성이고 맵고 짠 것을 섭취하시는 걸 좀 줄이시고, 그리고 또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섭취하게 될 때 인스턴트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됐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들을 좀 다른
식품보다는 좀 과도하게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요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자주 충분히 섭취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한 200ml짜리 물을 적어도 하루에 한 8잔에서 10잔을 좀 드시게 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냥 물을 마시기에는 조금 좀 거북스러우니까 먹기 좋게, 그리고 특히 청혈하는 효과가 있는 결명자차라든지 둥글레차라는 것을 아주 얇게 타서 그걸 수시로 섭취해서 입안의 점막을 좀 촉촉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베체트병으로도 진단을 좀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패서지 반응이라 그래서 염증이 어디서나 잘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이라든지 상처를 입게 되면 그 부위가 잘 아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염증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이라든지 수술 같은 것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침 치료라는 한방 치료가 침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추나라든지 이렇게 외부 경혈을 자극하는 치료가 있고, 한약을 통해서 또는 외용제를 통해서라도 내부의 기혈순환을 조절하는 그런 치료 두 가지로 좀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는 면역계를 조절하고 특히나 내부에 있는 속열을 좀 꺼주면서 치료가 진행하기 때문에 침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확하게 체질을 맞춰서 한약을 좀 장기간 복용을 해서 면역계를 좀 조절하고 건강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주로 다리가 낮에 많이 저리신가요? 밤에 더 많이 저리신가요? 그거는 뭐 낮이고 밤이고 상관이 그건 별로 없으신가요? 상관없고 네. 이렇게 이제 앉아서 있을 때나 네네. 또 걸어 다닐 때나 네. 또 서서 있을 때나 네. 그때 이렇게 그 증상이 그러면 이제 나타나네요. 좀 쓰면은 좀 저리시고 누워 있을 때는 그러면 좀 증상이 잦아드시나요? 누워 있을 때는 누워 있을 때도 좀 약간 저려요. 있으시고요. 네네. 발바닥도 저리시나요? 발바닥은 저리지 않고 우리우리해요. 발바닥은 느낌이 우리하다고요? 예, 저리진 네네. 않고. 혹시 병원 가서 진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4년 전에 비술적 처음에 나올 때 한번 받았어요. 그 비수술적 요법으로 처치를 받으셨는데 혹시 병명이 협착증 증상을 받으셨나요? 신경술. 예, 그러니까 병명이 그 디스크라고 보통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디스크라고 해야 돼요? 아, 디스크라고 얘기 듣고 시술을 받으셨고, 그러면 시술 네네. 효과는 좀 보셨었나요? 그러니까 저 효과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하고 효과 그렇죠. 없으니까는 좀 저리시고, 네. 지금은 따로 물리치료라든지 침치료라든지 병행하고 계시나요? 그건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아, 전혀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 연세 드시면 예. 이제 아주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은 좀 아니시거든요. 협착증 예, 예. 증상은 쉴 때는 증상이 없고 보행을 시작하면 일정 거리가 지나면 다리가 저려서 자꾸 주저앉고 싶습니다. 예. 네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네네네. 그런 증상들이 있고,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허리라든지 이쪽에 골반 쪽의 문제를 이제 추적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예. 말씀하신 증상 중에서는 또 어떤 게냐면 말초신경 포착이라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어차피 저리고 감각이 발바닥도 지금 우리하고 감각이 이상하시고 운동신경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감각신경에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게 꼭 허리에서만 눌리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오금 뒤에 있는 대퇴이드근이라든지 예. 그 아래쪽으로도 근육이 많이 이제 연세 들여서 쪼그라붙고 신경하고 들러붙어 가지고 이렇게 저리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착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예. 연세가 드시다 보면 다발적으로 좀 눌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천천히 침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봉침을 이용해 가지고 국소적으로 꾸준히 그 유착된 부분을 풀어내면 깨끗하진 않겠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깨끗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증상 개선 효과가 있거든요. 그 근육이
없을 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근육이 이제 인대라든지 이렇게 좀 쪼그라붙어서요.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살짝씩 누르는데 그게 한 곳만 눌리는 게 아니고 다발적으로 좀 눌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제 그런 꼭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아시혈이라고 보통 한의학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 그런 예. 부분들을 꼼꼼하게 풀어내다 보면 증상 개선이 잘 되니까요. 그냥 이제 한 방으로만 된다 이거는 안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찾아서 한 2, 3개월 이상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아보면 어느 정도 증상 개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가까운 예. 한의원에 가셔서요. 예. 침이라든지 약침 또는 요즘은 봉침이라든지 그런 예. 부분들을 좀 꾸준히 치료 받으시면 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